여러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2026년 7월, 한 예언 속에서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꽁꽁 얼었던 강은 녹는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얼어붙는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쓸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강이 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얼음 밑에 흐르던 물이 다시 햇빛을 만나고 막혀있던 물길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 강은 한 사람의 운명이었고 한 시대의 권력이었으며 대한민국 정치판 밑에서 조용히 흐르던 민심의 물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갇혀 있었고 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미 끝난 사람처럼 보였고 다른 한쪽은 아직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이미 결론이 났다. 그러나 예언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고.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권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운이 영원히 머무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간다고. 그러나 그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온다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정한 한 사람을 찬양하거나 또 다른 한 사람의 몰락을 기다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업보, 삼재라는 오래된 상징, 그리고 나라가 흔들릴 때 국민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권력은 복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업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더 많은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많은 업을 짓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높을수록 바람은 거세고 그 의자가 화려할수록 아래에는 깊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빛나게도 하지만 사람 안에 숨은 욕망을 가장 빠르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이라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는 두 장의 사주 명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옵니다. 이 말은 자극적입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묻습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누가 내려갑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수행자의 눈으로 예언을 들을 때는 먼저 사람의 이름보다 그 안에 담긴 법칙을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내려가는 것은 쌓은 것은 돌아오고 숨긴 것은 드러나며 움켜진 것은 언젠가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불교에서 무상은 슬픈 말이 아닙니다. 무상은 진실입니다. 피어나는 꽃도 무상하고 떨어지는 낙엽도 무상합니다. 좋은 자리에 오르면 영원히 머물 것처럼 교만해지고 나쁜 자리에 떨어지면 영원히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러나 강은 얼었다가도 녹습니다. 그리고 흐르던 물도 어느 날 얼어붙습니다. 이것이 예언 속 첫 번째 상징입니다. 갇힌 자의 운명은 얼어붙은 강으로 묘사됩니다. 겉으로는 단단히 막혀 있습니다. 햇빛도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물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물은 다시 흐르지 못한다. 봄이 와도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얼음 아래에서는 이미 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은 얼었지만 속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봄 기운은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강 밑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얼음이 갈라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 하나입니다.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금이 길어지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뉴스로만 보고 판결로만 보고 자리로만 보지만 운명의 물길은 더 깊은 곳에서 움직입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은 갇힌 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은 아직 마지막 고비를 지나고 있다. 삼재의 끝자락에 있다. 폭풍은 지나간 것 같지만 파도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은 깊습니다. 병이 문을 연다는 말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보통 병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언은 병이 오히려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병은 때로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너무 오래 무리한 사람에게 몸은 멈추라고 말합니다. 너무 오래 분노한 사람에게 몸은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병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병은 때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종소리입니다. 갇힌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고통이 외부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동시에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안에서 무엇을 깨닫고 나오는가입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여전히 원한에 갇혀 있다면 그는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누가 풀려나는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물어야 합니다. 그는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고통을 원망으로 만들 것인가? 지혜로 만들 것인가? 억울함을 복수의 불로 만들 것인가? 진실을 밝히는 등불로 만들 것인가? 여기서 두 번째 사주가 등장합니다. 권좌에 앉은 자의 사주입니다. 예언 속에서 그녀는 그 사람의 운이 어느 시점부터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자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주변의 바람이 달라지며 가까운 곳에서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바깥의 적보다 안쪽의 균열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던지는 돌보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이 더 아픕니다. 함께 웃던 사람이 침묵하고 믿었던 사람이 말을 바꾸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살 길을 찾기 시작할 때 가까운 사람의 폭로, 같은 편 안의 분열, 바깥 큰 나라의 압박, 건강의 경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삼재. 이 5가지는 정치적 사건처럼 들리지만 사실 한 사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폭로란 무엇입니까? 숨겨온 것이 가까운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가면을 쓸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오래 숨기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오래 함께한 동료 사이에서 진실은 언젠가 새어나옵니다. 작은 거짓이 쌓이면 어느 날 큰 폭로가 됩니다. 같은 편 안의 분열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배를 탄 것처럼 보였지만 위기가 오자 각자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조직, 한 가정, 한 회사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인연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해도 세상은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도, 외교도, 자연도, 사람의 마음도 완전히 내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큰 바람이 불면 인간이 쌓은 성이 얼마나 약한지 드러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오래 긴장하고 분노와 두려움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삼재. 삼재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새해에 걸쳐 찾아오는 어려운 흐름, 몸과 일과 관계가 흔들리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미신으로 보고 누군가는 조심해야 할 운의 흐름으로 봅니다. 몸의 삼재는 건강을 함부로 대한 업을 보게 합니다. 돈의 삼재는 욕심과 불안으로 결정한 업을 보게 합니다. 관계의 삼재는 내가 해온 말과 침묵의 업을 보게 합니다. 권력의 삼재는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게 합니다. 권좌에 앉은 사람에게 삼재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불운이 시작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작은 오만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삼재는 개인의 운세가 아니라 권력의 업보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몰락을 기다리며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도 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너질 때 잘됐다고 웃는 마음은 내 마음속에 독을 심습니다.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증오로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쉽게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누군가의 복귀를 기다리고
다른 한쪽은 누군가의 추락을 기다립니다. 한쪽은 환호하고 다른 한쪽은 분노합니다. 뉴스 하나가 나오면 댓글창은 전쟁터가 되고 가족 식탁에서도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정치인은 오고 갑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언젠가 내려오고 감옥에 있던 사람도 언젠가 나오거나 잊힙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에 생긴 미움은 오래갑니다. 그것은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세대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누가 이기느냐를 보지 말고 너희 마음이 무엇에 물들고 있는지를 보라. 타나스님의 예언 속에서 두 사람만 보지 말라. 셋째가 있다. 그림자 속에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나타난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또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치인일까? 젊은 지도자일까? 경제계 인물일까? 이미 알려진 사람일까? 아니면 완전히 뜻밖의 인물일까? 그러나 저는 이 셋째를 단순히 한 사람으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복수도 아니고 맹목적인 충성도 아니며 더 깊은 책임과 성찰을 요구하는 길, 그것이 셋째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에만 눈이 묶이면 사람들은 다른 길을 보지 못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는 꼭 두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말합니다. 중도는 어중간한 길이 아닙니다. 양쪽의 집착을 내려놓고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분노와 맹신 사이에서 깨어있는 길, 복수와 무관심 사이에서 책임을 선택하는 길, 두려움과 선동 사이에서 지혜를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의 길은 바로 이 중도의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복귀도 아니고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복귀도 아니고 필요한 것은 진실이 드러나되 증오로 오염되지 않는 길입니다. 책임이 이루어지되 복수의 축제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권력이 바뀌더라도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예언 속에서 2026년 7월 22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하게 언급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흥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문이 열릴까? 정말 얼음이 깨질까? 정말 한 사람의 운이 풀리고 다른 사람의 운이 막힐까? 날짜에 집착하면 사람은 현재를 놓칩니다. 어떤 날이 오기만 기다리면서 정작 오늘 내가 해야 할 말을 잊고 오늘 내가 지어야 할 선업을 놓치며 오늘 내가 멈춰야 할 분노를 계속 키웁니다. 날짜는 운명의 못이 아니라 수행의 종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정해두고 그날 무슨 일이 터질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더 맑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짜를 계기로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치 소식 앞에서 얼마나 쉽게 분노하는가? 나는 확인되지 않은 말을 얼마나 쉽게 옮기는가? 나는 내 편의 잘못에는 눈 감고 상대의 고통에는 차갑지 않은가? 나는 나라 걱정을 한다면서 내 말의 업은 살피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확정되지 않은 말로 조롱하고 누군가의 병을 비웃고 누군가의 가족까지 끌어와 욕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재미로 퍼뜨리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물을 흐리는 일입니다. 물이 흐려지면 모두가 마십니다. 말이 흐려지면 모두의 마음이 탁해집니다. 정치인은 높은 자리에서 업을 짓지만 그러나 국민이 편 가르기를 즐기면 그 아픔은 오래갑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듣는 우리는 먼저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복귀를 기도할 때도 복수의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책임을 요구할 때도 증오의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원한다면 내 마음도 진실 앞에 세우십시오. 예언 속에서는 얼음이 녹는 강이 나옵니다. 얼음은 단단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막힌 것 같아도 흐름은 생기고 흐르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얼어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모든 자리는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가진 권력도 언젠가 사라지고 지금 겪는 고통도 언젠가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리 자체가 아니라 감옥 같은 상황, 비난받는 시간, 세상에서 잊힌 시간에도 사람의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원망으로만 채우면 더 깊은 감옥이 되고 참회와 성찰로 채우면 새로운 문이 됩니다. 셋째, 권력의 봄을 기다릴 때 국민의 겨울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정치인의 운명은 뉴스가 되지만 국민의 타나 스님의 예언은 두 사람의 운명이 정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국민의 마음까지 정반대로 갈라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갈라짐을 보며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봄이 다른 사람의 겨울이 되는 정치의 법칙을 넘어 모두가 함께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찾아야 합니다. 어느 노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는 지쳤습니다. 정권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의 삶의 걱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여전히 무겁고 자식들은 바쁘고 동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가 이기는지만 봤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사람을 덜 아프게 하는지 보고 싶다. 이 한마디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누가 사람을 덜 아프게 하는가? 누가 약한 사람을 먼저 보는가? 누가 국민을 선동하지 않고 안정시키는가? 누가 권력을 자기 복수의 도구로 쓰지 않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젊은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매일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댓글을 쓰고 영상을 공유하고 반대편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밥을 먹을 때도 화가 나 있었고 친구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관계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중독된 것은 아닐까. 그날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반박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을 3번 쉬고 발언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러나 제 마음이 증오에 먹히지 않게 하소서. 나라가 흔들릴 때 제 마음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정치의 시대에 필요한 수행입니다. 정치가 시끄러울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야 합니다. 뉴스가 빠를수록 판단은 더 느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높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나라가 더 맑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언 속에는 혼돈은 두려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뒤섞이고 어제의 확신이 오늘 흔들리며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혼돈은 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혼돈은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기 전에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갈라질 때 씨앗 입장에서는 그것이 붕괴입니다. 그러나 그 갈라짐이 있어야 싹이 나옵니다.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녹아내릴 때 혼돈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혼돈을 지혜롭게 통과하면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질서가 저절로 좋은 질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더 큰 증오를 선택하면 새 질서는 더 거칠어집니다.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더 깊은 책임을 선택하면 새 질서는 더 성숙해집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든 뉴스와 소문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확정되지 않은 말을 사실처럼 전할 것이고 누군가는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모든 영상을 믿지 말고 모든 제목에 끌려가지 말고 모든 분노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오늘은 이 말을 믿고 내일은 저 말을 믿으며 이 말은 사실인가? 이 말은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이 말을 옮기면 내 마음과 사회가 더 맑아지는가? 더 탁해지는가? 둘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정치의 말은 감정을 자극합니다. 억울함, 분노, 두려움, 복수심, 기대감. 이런 감정은 사람을 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빠른 감정이 늘 바른 판단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으로 거짓을 만들지 마십시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고통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셋째, 제3의 길을 열어두는 마음입니다. 오래된 두 편의 싸움에만 갇히면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합니다. 나라가 정말 성숙하려면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어떤 원칙이 세워졌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 5가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누가 내 편인가 보다, 누가 이 기준에 가까운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때 셋째의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꼭 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치 문화일 수도 있고 깨어있는 시민의 선택일 수도 있으며 분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싸움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는 다르게 가자고 말하는 순간,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강이 녹으면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물이 맑지 않으면 녹은 강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탁한 물은 아래로 흐르며 더 많은 것을 더럽힙니다. 맑은 물은 생명을 살리지만 탁한 물은 병을 옮깁니다. 권력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물이 맑은가입니다. 누군가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의 물길이 복수와 선동으로 탁해지면 새로운 시대도 다시 병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언해야 합니다. 얼음이 녹더라도 그 물이 증오의 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그 진실이 복수의 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되 국민의 마음이 더 갈라지지 않게 하소서. 새로운 길이 열리되 그 길 위에 자비와 지혜가 함께 흐르게 하소서. 자비는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증오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힘입니다. 지혜는 차가운 계산이 아닙니다. 지혜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맑은 눈입니다. 권력의 삼재는 권력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도 삼재가 올 수 있습니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말의 업을 짓는 삼재, 편 가르기에 빠지는 삼재,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삼재, 남의 고통을 조롱하는 삼재, 분노의 삼재, 거짓의 삼재, 무명의 삼재. 분노의 삼재는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내 편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의 작은 실수는 크게 봅니다. 거짓의 삼재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옮긴 말이 나중에는 누군가의 인생을 다치게 합니다. 무명의 삼재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수행은 멈춤입니다. 뉴스를 보기 전에, 댓글을 쓰기 전에, 누군가를 욕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3번 쉬십시오. 3번의 숨이 한 사람의 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행은 확인입니다. 들은 말을 바로 믿지 말고, 본 영상을 바로 퍼뜨리지 말고, 자극적인 제목을 바로 공유하지 마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편의 잘못에는 눈 감고 싫어하는 사람의 고통에는 차가웠던 적이 있음을 보십시오. 참회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네 번째 수행은 발언입니다. 내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만 빌지 마십시오. 진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책임이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국민의 마음이 더 갈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발언하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믿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며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바라보는지가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으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맑아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정치인의 운명은 바뀌어도 나라의 운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권력자는 오고 가지만 국민의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특정 인물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는가입니다. 누가 감옥에서 나오든 누가 권좌에서 내려오든 진실이 흐려지고 사회가 더 거칠어지면 그것은 밝은 봄이 아닙니다. 진짜 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덜 미워하는 봄입니다. 거짓이 줄어들고 진실이 설 자리를 얻는 봄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봄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봄입니다. 녹은 물이 어디로 흐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물이 논밭을 살리면 봄이 되고 마을을 덮치면 재앙이 됩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물이 자비와 지혜로 흐르면 새 시대가 되지만 복수와 분노로 흐르면 또 다른 겨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7월 22일이라는 날짜를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복귀를 맹신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 먼저 내 마음의 얼음을 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도 얼어붙은 강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편을 가르는 마음, 확인하지 않은 말을 믿는 마음, 남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는 마음, 그 얼음이 먼저 녹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강이 녹을 때 비로소 나라의 강도 맑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는 아직 바꿀 수 있다는 자비입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이 말한 것처럼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얼었던 강이 녹고 흐르던 물이 얼어붙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느냐입니다. 분노로 맞이할 것인가?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발언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권력이 진실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갇힌 자가 있다면 원한이 아니라 성찰로 시간을 건너게 하소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진실이 밝혀지게 하소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참회할 길을 찾게 하소서. 국민의 마음이 더 이상 둘로 찢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발언이 세상을 당장 뒤집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인연이 달라집니다. 인연이 달라지면 운명도 달라집니다. 꽁꽁 얼었던 강은 언젠가 녹습니다. 그러나 녹은 물이 어디로 흐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하늘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인은 오고 갑니다. 권력은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왕관은 머리에 머물다가도 어느 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국민의 마음입니다. 예언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입니다. 얼음 밑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물을 어떤 강으로 만들 것인가입니다.